조금 더 저렴한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창구가 있다라는 걸, 그럼 여기에서 팁이 딱 보면 뭐가 이렇게 많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이 은행 가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 금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대출 금리는 코픽스와 가산금리가 합쳐진 게 저희들이 적용받게 되는 대출 금리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코픽스가 네 가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게 나한테 가장 유리한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있으시면 은행 가서 대출 받을 때 조금은 더 유리하게 받을 수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신잔액 신규 코픽스 영끌족 눈치 싸움, 낮은 주담대 금리 찾는 영끌족 탐색전. 그러니까 이 코픽스에 네 가지가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선택권이 있는 걸 알고 있으신 분들은 이미 이런 것들을 발빠르게 탐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거에 또 뒤처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모르셨다 하더라도 오늘부터 아시게 될 테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대출금리는 코픽스에다가 은행의 가산금리를 합친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코픽스라는 게 뭐냐면 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지수화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도 돈이 그냥 남아 돌아서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죠. 어디에선가부터 돈을 빌려와서 그 돈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에 돈을 빌려올 때 공짜로 돈을 빌려올 수는 없겠죠. 당연히 거기에 대한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그게 대표적인 게 예금 적금의 이자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채권의 이자를 제공하는 것, 이게 바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인 거죠. 그걸 지수화한 게 코픽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코픽스를 산정을 할 때 8개 은행의 정보를 받아서 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신한은행, 우리, SC제일, 하나은행, 국민은행, 시티은행, 이런 은행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지금부터가 중요한 건데, 코픽스에는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의 코픽스가 있습니다. 딱 보면 뭐가 이렇게 많아, 뭐가 이렇게 복잡해 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코픽스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에서 어떤 게 가장 여러분한테 유리하게 적용되는 코픽스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신규 취급 금액 기준 코픽스는요, 최근 한 달 사이에 은행이 자금을 조달을 할 때 들어간 비용을 지수화한 겁니다. 최근에 은행 이자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여기 3.98이 된 거고요. 이 잔액 기준 코픽스는 뭐냐면 최근 한 달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은행들은 자금을 조달을 했고 거기에는 비용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들어갔던 비용까지 다 합쳐서 평균 값을 낸 게 잔액 기준 코픽스이다. 그러면 얘는 아무래도 신규 취급의 기준 코픽스보다는 좀 낮을 수밖에 없겠죠. 옛날에 낮게 조달했던 비용까지 다 합쳐서 평균을 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2.85%인 거고요. 요 두 가지 신규 취급의 기준과 잔액 기준을 이해하셨으면 요 신잔액 기준 그리고 단기 코픽스는 너무 쉽습니다. 신잔액 기준은 뭐냐면 이 잔액 기준 코픽스에다가 수시 입출금 통장을 포함시킨 건데요. 보통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길 때 예금이랑 적금이 있고 또 그냥 잠깐 넣어놨다 빼는 이런 수시 입출금 통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수시 입출금 통장 이자가 훨씬 적죠. 사실상 얘는 거의 이자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수시 입출금 통장으로 돈을 받게 되면 되게 적은 비용으로 돈을 갖고 온 거지 않습니까? 그게 반영이 돼서 잔액 기준 코픽스보다 신잔액 기준이 더 낮은 겁니다. 여기 잔액 기준에는 예금이랑 채권만 들어가고 신잔액 기준에는 수시 입출금이 포함이 된다. 그래서 가장 낮은 비용이 지금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단기 코픽스는 뭐냐? 이 신규 취급의 기준 코픽스는 최근 1개월을 적용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단기 코픽스는 최근 1주입니다. 얘가 가장 높죠. 왜 높은 거냐? 지금은 금리 상승기잖아요. 높아질 때마다 그걸 바로바로 반영하는 게 단기 코픽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다 지워보고 이 네 가지 코픽스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건 어떤 걸까요?
딱 이 상태로만 보면 그냥 신자립 기준 코픽스가 가장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가장 금리가 낮지 않느냐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금리 상승기에는 신자립 기준 코픽스가 유리한 게 맞아요. 근데 반대로 세상에는 영원한 게 없지 않습니까? 금리도 계속 내려가기만 하고 다시는 올라갈 일이 없을 것 같았는데 지금 또 올라와 버렸죠. 근데 또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또 이렇게 내려갈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내려가는 금리를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게 뭘까요? 단기 코픽스입니다. 그럼 가장 늦게 반영하는 게 뭘까요? 신잔액 기준 코픽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기에는 신잔액 기준 코픽스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고요. 또 금리 하락기에는 단기 코픽스가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잔액 기준 코픽스나 단기 코픽스 이런 거에 장단점이 있는 게 아니라 변동성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 코픽스 같은 경우에는 변화하는 금리를 발빠르게 반영하다 보니까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고요. 올라갈 땐 빠르게 올라가고 내려갈 땐 또 빠르게 내려가겠죠. 반대로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변동성이 조금 적다. 올라갈 때 천천히 따라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천천히 따라 내려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팁이 대출을 짧게 쓰실 생각이신 분들은 신잔액 기준이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유리할 것이고 대출을 좀 길게 쓸 거야. 그럴 경우에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겠죠.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할지는. 근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대출금리라는 게 코픽스에다가 가산금리를 합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은행들이 이 코픽스 선택권은 주어지지만 가산금리에 있으나 마나다라는 또 얘기가 있습니다. 이 보시면 금리 오를 땐 신잔액이 유리하지만 가산금리를 높게 부여해서 이자 부담은 높아지는 건 똑같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가산금리는 고정되어 있고 은행들이 정하는 거 어차피 얘네들의 마진이니까 그리고 코픽스를 높은 걸 선택하느냐 낮은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출 금리가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가 된다라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원래 1% 붙이던 걸 2% 붙여가지고 대출금리가 똑같이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어진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은행들이 참 얄밉죠. 아니 그냥 코픽스에다가 딱 정해진 자기네가 원래 적용하는 가산금리만 붙이지 왜 또 가산금리를 높여 붙이느냐 또 원성을 살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은행을 대변하는 건 아닌데 은행이 또 왜 그러는지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은행에 대출을 내보내는 돈들은 대부분 최근에 받은 돈을 가지고 대출을 많이 내보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최근에 자금을 조달할 때는 비용이 4%가 들었어요. 근데 내가 대출을 내보낼 때는 3%의 대출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왜요? 그랬더니 또 옛날에 2%의 자금 조달했었잖아. 그러니까 너 지금 3%의 대출 내보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그럴 거면 장사 안 해.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오영일이라는 사람이 핸드폰 케이스를 떼다가 파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최근에 이제 5,000원 주고 떼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5,500원, 6,000원에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야 오영일 너 핸드폰 케이스 이거 3,000원에 팔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나 이거 5,000원 주고 떼왔는데 그랬더니 너 옛날에 2,000원 주고 떼올 때 있었잖아. 그러니까 평균 하면은 너는 3,000원에 팔면 딱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요 핸드폰 케이스 장사를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당연히 안 하고 싶죠. 그래서 우리은행이나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아예 취급을 안 하고 있다. 그 제가 실제로 은행에 있는 지인들한테 연락을 해서 물어봤더니 실제로 취급을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뭔지는 알고 선택권도 고객한테 있는 건 맞는데 우리는 그걸 하는 순간 역마진 나기 때문에 아예 그거를 취급을 안 하고 있어. 이 취급하고 안 하고는 은행의 자유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취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이나 이렇게 뭐 신한 같은 경우는 보면은 신규 취급의 기준 코픽스가 지금과 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이자가 더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시면 신잔액 기준이 이자가 조금 높거나 같거나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산금리를 많이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와중에 딱 하나의 은행, 하나은행만 저희가 지금 알아본 대로 신잔액 기준보다 신규 취급의 기준이 더 금리가 높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알아봤는데 그래봤자 은행이 취급 안 하거나 가산금리 붙여서 소용없거나 막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그 중에는 이렇게 저희들이 조금 더 저렴한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창구가 있기는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뭐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면 더 싸게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대출은 상황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코픽스를 잘 활용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중에 이런 코픽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코픽스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코픽스의 종류 또 선택권이나 이런 걸 하나의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저도 그거 잘 알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런 걸 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책 한 권을 볼 때도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어느새 한 권을 다 읽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재테크나 재정관리에 성공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런 사소해 보이는 정보 하나하나를 꾸준히 쌓아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을 남들과는 다른 전략을 세울 수 있고 차별화가 돼서 내 재산 관리를 잘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소해 보이지만 사소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들을 꾸준히 쌓아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채널을 계속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2024년 10월 24일까지 전 직원 연봉 1억인 회사를 만드는 사람 오영기였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